오래됐어요. 그건 한 10년 전부터 밤에 다닌다고 조심하라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나타난다는 한 남자. 그에 대한 기묘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마을이 있습니다. 걔가 금막 앞에 딱 앉아갖고 저 걔가 좀 이상하다 싶었어. 아, 이건 뭐가 있는가 보다 싶었어. 전에 없던 수상한 움직임. 불빛에 드러난 그 남자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뭔가요? 벌써 오싹한데요? 진짜 머리하고 뭐 밀림의 소년 비슷하게. 아이고. 어머. 옛날에 정글북이라고는 소설에 나오는 늑대소년처럼 구리수염처럼 이렇게 허연 털이 있더라. 그 모습은 마치 숲에서 막 튀어나온 늑대 소년. 제정신을 갖고 이 무서운데 오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말 갖고 이거는 우째이 되네 싶어. 아이고. 10년째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늑대 소년. 그는 누구일까? 한적한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남자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서 내가 첫 대면한 사람이. 저기 파란색이 있는데 저기 말하는 거예요? 이곳이 그 남자를 목격한 장소입니다. 아직도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는데요. 그 사람도 그렇겠다. 옛날에 정글북이라고는 소설에 나오는 정발자매기를 야 해서 하는 그런 늑대소년처럼 펜슬 수술하고 하고 그 많은 거예요. 아, 의사소통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지. 의사소통이 안 돼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 인간하고는 못 놀린다. 수염도 흐하게 기롭고 머리도 기롭고 구리수염처럼 이렇게 허연 털이 있더라. 야. 마을에서 늑대 소년을 목격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야. 그 오래됐어요. 그건 한 10년 전부터 우리 오니까 밤에 다닌다고 조심하라고. 그래 우리 아저씨 보고 봐도 몸본칙 하나 안 합니까? 우리 집에만 안 들어오면은 그럼 나 이제 해기치 못 잡깁니까? 오늘 올란가 내일 올란가 급습 많이 났어요. 이거. 저기 밤에 와갖고 뽀지 할란가 어떻게 할란지 맞다트리면 어떨란가. 10년 동안. 기이한 남자의 출몰 소식에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무사히 밤이 지나가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늑대 소년이 목격된 곳은 산을 중심으로 직경 4km 이내 산비탈과 평지에 위치한 과수원 마을. 그 너무 그 뒤 산속에 있어. 지가 생활하는 곳이. 산속에 있다는 늑대 소년을 제작진이 직접 찾아봤습니다. 불빛 한 점 없는 첩첩산중. 밤에 직접 만나러 갔군요. 엄청 컴컴한데요, 근데. 거의 엄마야. 살다. 사람이 아예 없을 것 같은데? 이곳에 그가 산다니 좀처럼 믿을 수가 없는데요. 길이 안 보이지? 아, 네, 이거 키우세요. 후레시켜. 깜짝이야. 나박이었어. 감독님도 놀랬죠? 오, 피디가 더 무서워요. 아, 깜짝이야. 길이 없는데. 그렇죠. 그쪽 가는 길 있어요? 야. 위험해요. 네, 그만 가세요. 이렇게 해서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이대로 그를 만날 수 없는 걸까? 그런데 늑대 소년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그의 정체를 안다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6년 전 할머니는 산속에 있는 자신의 밭을 가꾸려고 오랜만에 산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이 장수라 연방아 지푸지 여기까지 여 나무인데 그지 우리 밭이거든. 요마 집 요래가 나지 마. 요래 가고 딱 비닐이고 쓰이가 있고. 분명 자신의 밭인데 웬 비닐더미 하나가 놓여 있었답니다. 뭘까요? 이거 지리도 또 시체 하나 더 갈만하지 않았다. 이 생각을 해서 가만히. 이리 생각다 저리 생각다 하다 보니까 난 이제 시체를 이어놨는가 싶어. 누구 조상 주 사람이 조상을 몬쳐가 에다다고 막 산에다 이리 갖다 놨는가. 난 이제 그 생각을 했지. 혹시라도 시체를 묻어놓은 건 아닌지 섬뜩한 생각에 동네 친구들을 불러 모은 할머니. 떨리는 마음을 안고 조심스레 비닐 속을 들춰보던 그때. 아이고. 어떤 하나는 아이고 도망을 내려갔다는 기라 내려가고. 뭐였는데요? 하나는 또 간이 커갖고 그는 또 보고 뭐 있나 사람도 툭툭 때리러 사. 어머.
안 나오면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들게요. 이렇게 한 게네. 놀랍게도 비닐 더미 속에서 한 남자가 빼꼼 고개를 내밀었는데요. 희고 덥수룩한 머리에 수염까지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하던 늑대 소년 그 남자였습니다. 힘이 나온데 머리는 여기까지 산발이 돼가 아마 머리가 여기까지 들었더라고 어깨인데 그죠. 밤이면 모습을 드러내 온 마을을 두려움에 떨게 한 늑대 소년의 정체는 산속 작은 비닐 움막에 숨어 살던 자연인이었습니다. 5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나이에 그는 사는 곳이 발각되자 모습을 감춰버리고 말았다는데요. 그리고 6년이 흐른 뒤 그가 사라졌던 지점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비닐 움막이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아, 여기예요? 예, 이 음악이 기거든요. 문이 어디예요? 입구? 이 입구가 이쪽입니다. 엄청 좁습니다. 이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몸을 한껏 굽히고 들어가야 할 만큼 비좁은 곳이지만 물건들을 보아하니 꽤 오랜 기간 이곳에 머문 듯한데요. 음악도 아니네 저거. 내 양주를 빚어보거든. 네? 내가 도덕을 두면 양주 빚어보거든. 양주? 이거가. 네, 여기예요. 도둑 맞은 양주를 찾으러 왔다며 다짜고짜 움막을 뒤지는 한 주민. 아, 요 보세요. 아, 요 있네. 있어요? 찾았어요? 가만, 요 좀 잡아. 네네. 아니, 양주를 훔친 거예요? 잠깐만. 요 있네. 양주 뺏어가면 화나죠. 가만 있어 봐. 이건 아니고. 아닌데. 많이 도둑질 해놨네. 양주 몇 병을 잃어버셨어요? 3병 반 잊어버려, 3병 반. 와인은 그 묵던기라, 묵던기. 이게 10년 동안 지금 발생한 게 이제 오늘 아침까지 접수된 게 한 170건 정도. 야. 하여튼 이 일대에서 뭐 없어졌다. 아, 그 사람이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 움막한 물건들 모두 남자가 마을에서 훔쳐온 것들이랍니다. 유독 밤에만 모습을 드러낸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과수원에 침입해 창고 안의 음식들을 슬쩍 가져갔다는 겁니다. 남자는 밤새 문을 잠그지 않는 사찰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과자에도 손을 대는데요. 이렇게 마을에서 10년간 상습 절도를 벌여왔다는 남자. 헌데 어떻게 그동안 덜미를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요? 지문 검사나 이런 걸 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소돼 있고 안 나오지 말수도 있어. 어디에 사는지를 갖다 뭐 나오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린 채 산속에 숨어 사는 남자. 과연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기 싹 다 찍었다 이거지. 이게 냉장고 계란 있는 거, 음료수 연한 거, 여기 술, 맥주 있는 거 싹 다 들어가는 거지. 남자의 흔적은 또 있었습니다. 라면 같은 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이제 혹시나 구운 물기라고 갖다 놓은 거 있으면. 야. 그 시간이 한 10년간 흘렀다고 그 현재가, 시작 현재가. 경찰은 과연 그를 잡을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쳐온 남자. CCTV 속 그의 모습은 좀 독특했습니다. 걸음걸이가 조금 특이하네요. 훔치러 갈 때는 보면 발자국 소리나 이런 게 혹시 날까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안에 사람이 있는지 자기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대범해 보이지는 않네요. 누가 없는지 신중하게 안을 살핀 뒤 재빠르게 범행 장소에 들어가 물건을 들고 나오는데요. 얼마 만에 나온 거예요, 대략? 한 1분 아이고, 다시 왜 들어가죠? 문 닫고. 도둑인데 문도 단속을 해주네요. 일종의 그 죄를 지내는 그 신방이라 하지. 훔쳐갈 만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빠르게 훑어본 뒤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곧바로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데요. 뭘 가지고 간 거예요? 여기는 과자입니다, 과자를. 기껏 손에 쥔 건 단돈 1,500원짜리 과자. 바닥은 돈 찾는 건가요? 아니, 돈은 안 가가요. 주 범행 대상은 음식류고. 여느 절도범과는 달리 금품은 훔치지 않습니다.
뭐예요? 또 다 가자 먹죠. 과자요? 한과 이제 제사를 지내는 신방이기 때문에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먹을 것뿐. 그런 그에게 새 참거리를 복원해두는 과수원 창고는 노다지와도 같았답니다. 한 번 내려오면 빈 가방을 두둑이 채워 산속으로 사라지는 남자. 그가 다녀간 다음 날이면 과수원 사람들은 쫄쫄 굶으며 일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냉장고한 음식이며 그릇 안에 반찬까지 모두 털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없어진 날 보면은 한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주위분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오면은 우리 집을 쭉 거쳐갖고 음식물 수거해 간다 그래야 되나. 어째 또 털렸다. 너 집에 안 털렸나? 이게 인사때이라. 그러니까 한 번 나와서 싹 가져가는군요. 어디 대충 여기서 보이는 집은 다. 라면, 빵, 계란, 커피. 하루 저녁만 비 오면은 요 있는 거 다 털어가. 옷 두부리 뿌리고 예. 쌀하고 뭐 짜질갱이하고 많이 가져갔습니다. 명절 전날 제사 음식 같은 해놓은 걸 갖다가 고기를 다 가져갔더니 아이고. 요 옆집 아저씨는 뭐 먹는데도 약을 타벼가서 그래도 그건 하지 마이소. 그거는 그러면 안 되고. 큰일 나죠. 우리가 큰 돈 될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불쌍한갑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음식을 훔치겠냐며 몇몇 주민들은 오히려 그를 안쓰럽게 여겼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 만나보면 되게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해가지고 피해자들 신고 안 하고. 신고를 하기는커녕 주민들은 그가 음식을 가져가도 내버려 뒀답니다. 그렇게 음식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들과 남자 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남자의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십시오. 나는 그 양반이 와서 그래 한 게라 이거를. 뭘요? 그래 이거. 문자 아이고, 봐봐요. 문을 저렇게. 아이고, 저렇게. 바로로 뜯었어. 도구까지 동원해 벌써 5번이나 문을 뜯었답니다. 아우 세상에. 잡히면은 내가 잡히면 진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문자가 볼 때마다 내가 그럼요.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 저 볼 때마다. 닫힌 창문 앞에서도 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창문도 아예 부수고. 아이고, 어휴. 유리 깨고. 꽃이 너무 벗고 꽃이 너무 벗고 이래. 아 저거는 너무하죠. 여기도 보면 지금 열쇠 부서진 걸 내가 몇 개 못 하나. 이거를 다 부순 거예요,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가고 또 부수고 이곳에만 무려 8번이나 들어왔답니다. 아이고. 범인 찍은 걸 갖다가 여기다 출력하고 내가 붙여놔. 고민 끝에 과수원 주인은 CCTV에 찍힌 그의 얼굴과 함께 편지까지 써서 문 앞에 붙였답니다. 아이 참. 정말 짜증나는 밤손님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당신 처지 역시 딱한 것은 알지만 이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발 착하게 살아가길 부탁합니다. 이걸 보면은 자기가 뭔가 좀 끄림직해서 안 할 거다 생각했는데도 무시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이걸 지금 작동식으로 해놔도 이것도 무시하고. 사진까지 붙어 있으면 보통 절도범들은 절대 다시 안 오거든요. 그렇죠. 정말 짜증나는 밤손님의 행각이 도를 넘어서자 주민들의 인내심도 극에 달한 상황. 하지만 밤손님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아, 참. 어머. 그래 방에 오가 밥도 딱 해가 먹고. 밥을 해가. 혼자. 밥도 해서 먹었다고요? 빗물 가두는 이제 플라스틱 통 안에서 모욕하는 걸 보고 여름에 과수원을 제 집 마냥 드나드는 것도 모자라 온 물건을 들쑤셔 놓자 참다 못한 주민들이 그제야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금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전혀 안 나타나요. 주민등록은 말소됐고 휴대전화와 병원 기록마저 없었습니다. 세상에 흔적 하나 없는 남자를 찾을 방법이 묘연합니다. 수사하기 이야기해서 아날로그 방식, 이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원시 수사이죠. 신고된 범행 정보를 총동원해 그가 나타날 장소를 분석했습니다. 이게 범행이 이러고 이쪽이 범행이 8시에서 9시 사이고 여기가 11시였어요. 같은 날 발생한 두 지역의 범행 시간대를 근거로 그의 동선을 파악했는데요. 이걸 지나갈 수 있는 위치는 변곡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필요리 지나가겠다 했는데 그의 출몰 동선을 통해 예상 경로를 추측할 뿐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잠복해야 돼요. 행여 들킬세라 휴대전화도 끄고 숨죽인 채 밤샘 잠복에 나선 형사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기약 없죠. 그리고 잠복 34일째 되던 날 유난히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범행 예상 시간인 밤 9시를 간 넘긴 시각. 그래 기도를 했답니다. 제발 온나 제발 내한테 온나. 그리 하는 찰나에 나타났어요? 나타납니다. 크게 밟히는 소리가 착착착 소리가 작은 자갈에 닿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아, 이제 문을 열고 나면 뛰어나가 잡을게라고 생각했어요.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마침내 문이 열리고 10년간 말을 발칵 뒤집었던 밤손님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지금 뛰어나가지 일단은 멱살을 못 잡고 아이고. 미치도록 잡고 싶은 자와 필사적으로 도망가려는 자. 어머. 거칠고도 질긴 몸싸움이 이어졌는데요. 일단 잡을 해놔놓고 우리 동료를 한 번 더 불러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전화 딱 걸어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근거했다고. 아, 대단하네요. 그렇게 10년을 이어져온 상습 음식 절도 사건의 범인 김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와. 브라시 불빛 딱 비추니까 완전히 맞머리하고 뭐 밀림의 소년 비슷하게. 아이고. 냄새 엄청나지. 이 잡았을 때 지금도 냄새 납니다. 자기가 했던 분명 일처리 돼가지고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다 순수히 가가지고 진술 다 하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왜 훔쳤냐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음식을 훔칠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먹어야 되니까. 10년간 절도를 했던 이유는 단지 배가 고파서였답니다. 직업이 없어 오로지 훔친 음식으로만 하루 한 끼를 겨우 해결했다는데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직업도 없이 가족도 없이 홀로 산속에 숨어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움막을 벗어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6년 전 산속에서 생활하는 그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준 주민센터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안 힘드시냐고 여기 계시면. 근데 본인은 그게 좋다고. 여기가 좀.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취업 자리를 알아봐 드리겠다. 숙식이 해결되는 곳으로 알아봐 드리겠다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봐 드렸고요. 이제 본인도 그럼 그렇게 하겠다. 단체로 계시는 데는 전혀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새벽에 그냥 나가버린 것 같다. 지금 연락 흔적도 없이 나가버렸다.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걸 몹시 힘들어했다는 김 씨. 결국 그곳을 벗어나 산으로 돌아왔다는데요. 나 나름 정리를 엄청 안에 질서가 있어. 이 작은 곳에서 비좁은 움막이지만 나름 정갈하게 살림을 꾸리고 생활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과자 같은 거. 아, 명태. 아, 이쪽이 냉장고야, 이쪽이. 근데 이거 유통기한 있지 않아? 아, 2019년 10월 29일. 아직 꽤 남았네. 치즈. 유통기한 넉넉해. 지금 먹어도 됨. 그래도 유통기한은 철저히 보고, 예. 라면. 아, 여기 부탄가스로 밥을 드셨네. 아, 여기가 주방이 맞나 보다. 도마도 있고. 여기 토지책 있다, 토지. 책도 있네요. 여보, 나 좀 도와줘. 속세와 떨어져 은둔을 자처하고 자연인이 된 남자의 움막엔 아이러니하게도 문명의 산물인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본인의 움막에 책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인데요. 이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생각을 하고 삶에 대한 의지가 완전히 본인이 포기를 한 것은 아니다. 철저히 고립된 산속에 사는 동안 외로웠던 탓일까? 어쩌면 사람들이 그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건 뭐예요? 라디오 같은데? 오래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끈을 부여잡고 있었던 김 씨. 어머. 그러면서도 굳이 산속에 숨어있기를 고집해온 이유는 뭘까요? 내가 어릴 때부터 보고 같이 생활했는데 뭐 어려움이 뭐다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렵고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평범했습니다. 평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나가지고 배를 같이 갔다 왔거든요, 2년 동안. 그 뒤에 또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국내에서도 배를 좀 탄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10대 시절 남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원양어선을 탔던 김 씨. 40대 중반까지도 선원으로 건실하게 살아온 그가 세상과 모두 단절하고 산으로 숨어든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모한테 계속 폭행도 당하고 자기가 원양어선 2년 탄 것도 다왕 영업한다고 다 습비고 어머나. 친했던 사람들 사이 지인들한테도 사기당하고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예요. 열심히 살아온 그에게 돌아온 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과 단절된 채 그냥 생활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싫어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산속으로 꽁꽁 숨어버렸던 남자. 하지만 먹을 걸 훔치는 자신을 가엾게 여기고 눈 감아줬던 주민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죗값을 치르고 난 뒤에 과거는 훌훌 털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